빅튜브입니다. 치과에서 크라운 치료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직접 받아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보통 이를 씌운다고 표현을 많이 하고 예전에는 그냥 금리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는데 요즘은 금이 아닌 다른 재료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원래 이름대로 크라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가 너무 많이 망가진 경우에 하는 치료입니다. 때우는 치료로는 수복이 가능한 정도를 넘어서는 손상을 치료하거나 크래기가 있는 치아나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미용적인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미용적인 목적으로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치과 의사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오늘 생각해볼 주제는 신경치료와 크라운입니다. 보통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를 받으면 신경치료와 크라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치료가 끝난 다음 크라운을 씌워서 보호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신경치료나 크라운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신경치료 후 크라운이라는 치료로 한 번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썩은 치아를 가지고 치과에 가면 신경치료와 크라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험을 하는 환자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치료와 크라운은 반드시 같이 진행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치료와 크라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신경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망가진 치아는 다른 치료로 수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너무 많이 썩어서 남아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충치가 신경까지 가지 않아도 크라운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치아가 너무 많이 손상되면 신경치료를 하든 안 하든 크라운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치가 더 진행이 되어서 신경까지 갔다. 그러면 그 치아는 크라운 치료를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만약 치아가 그렇게 손상되어서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해야 하는 케이스인데 신경치료만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치아가 엄청 썩어서 남아있는 치아가 별로 없는데 크라운을 하지 않고 거기를 메꾸기만 하고 쓰면 어떻게 되느냐. 남아있는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 부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몇 년 쓰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죠. 이건 예측이 가능한 파절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다른 치과에서 치료받았던 치아가 부러졌어요 하고 환자분이 오시면 이런 케이스가 제법 있습니다. 치아 상태를 보면 분명히 크라운 치료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비용 문제 등으로 중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더라도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외국인들의 경우는 몇 년 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러뜨려서 오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마른 오징어, 간장게장, 오돌뼈, 사탕, 얼음 깨 먹는 거 이게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되어야 단단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음식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음식의 수준을 벗어난 거죠. 보통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면 땅콩이나 아몬드 정도의 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이걸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음식 먹다가 정상적인 치아들도 부러뜨려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해진 치아나 별로 안 남은 치아 같은 경우는 더 부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경치료를 했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를 한다. 이것도 교과서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경치료를 할 정도로 썩은 이는 애초에 치아가 많이 약한 상태라 크라운을 해야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과서에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신경치료된 치아의 파절 룰에 대한 데이터인데 파란색은 크라운을 안 한 경우고 빨간색은 크라운을 한 경우입니다. 치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차이가 막 몇 배씩 나죠. 신경치료된 치아의 경우는 크라운을 하지 않으면 부러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앞니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어금니의 경우처럼 힘을 받는 경우는 크라운을 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수명에 굉장한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치료한 치아는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라운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신경치료한 치아에 크라운을 할 때 치아가 너무 많이 손상되어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크라운을 하느냐 아니면 신경치료된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크라운을 하느냐 뭐 어차피 똑같이 망가진 치아에 대해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경우라 결국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미묘하게 느낌이 다르죠. 왜 이렇게 미묘한 부분을 말씀드리느냐고 하면 간혹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도 크라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방금 신경치료할 정도로 크게 썩었으면 대부분 크라운까지 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충치가 없거나 작은 치아에도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치아가 충격을 받아서 치수가 죽었다. 아니면 빠졌던 치아를 다시 심으면 치수를 살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해치나 치회치 같은 치아 기형이 있어서 작은 충격이나 손상에 의해 치아의 신경이 죽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주 좁고 깊은 충치라서 충치 너비는 작은데 신경까지 갔다. 그럴 수 있죠.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꼭 큰 충치가 아니더라도 치아의 치수라고 부르는 신경 부분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경치료를 해야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손상의 정도에 따라 크라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남아있는 치아가 튼튼해서 충분히 저장력을 버틸 수 있으면 크라운을
크라운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치아의 상태에 따라 베스트 옵션이 정해져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해야 되는 케이스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많이 남아있어서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치아도 크라운을 하게 되면 코로날 리키지라는 현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신경치료 관련 병소의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신경치료 케이스에는 크라운을 하는 것에 이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들까지 전부 다 크라운을 하게 되면 좀 공격적인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크라운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치아의 손상이 얼마나 심하냐, 신경치료 후 남아있는 치아가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신경치료를 한 후 크라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신경치료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이미 치아를 많이 손상시켜 놓아서 신경치료 후에는 크라운 치료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경치료를 한 치아에 크라운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치아의 수명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도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혹 여러가지 원인으로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에 치아의 손상이 크지 않아 저장력을 버틸 수 있는 경우는 크라운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